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토요일 새벽 시간대 갑작스런 조종과 함께 시장에 대량 청산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청산 규모면에서는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약 20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의 자금들이 모두 청산이 되었었고, 이 청산 금액 역시나 27조에서 약 28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윈터비트라는 마켓 메이커와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 측에서 이렇게 대량 청산을 의도한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간 일들이고, 그리고 이틀간의 이슈로 인해서 힘든 거는 모든 투자자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 또한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 인사이트나 정보에 대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냉정하게 앞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판단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이끌고요,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그 생태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라는 게 분명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미국 정부나 이 기관들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고 싶지만 사실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긴 어렵다라는 걸 알지만 이 또한 충분히 지나가고, 또 계엄령 당시에도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지만 또 금세 회복해주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었을 때는 또 아무렇지 않은 듯 또 다시 강세인 시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들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시장 안에 들어오는 유동성 자금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시장 안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전체적인 큰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정말 중요하고, 차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전부 다 무너져서 사실 답이 없는 상태로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시장 안에 돈들이 폭발적으로 다시 유입이 되는 순간부터는 차트도 그에 따라서 다르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트보다 먼저 중요한 부분들은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GA 잔고를 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이 TGA 잔고뿐만 아니라 영래포 잔고도 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 생소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쉽게 오늘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4월 23일 날,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기 위해서 업비트 잔고에다가 예금 통장에서 업비트로 입금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업비트를 코인 시장이라고 비유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돈을 입금시킨다라는 것은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돈이 유입이 되는 거니까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통장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장의 잔고가 돈이 빠져서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TGA 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시장 안으로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었을 때가 4월 23일이었고요. 그리고 바닥을 찍었을 당시가 7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코인이든 간에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건데요. 우리가 4월 23일부터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정확하게 250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보시면 이 당시 250만 원부터 해서 7월 16일까지, 7월 16일이면 대략 500만 원 구간들까지 급등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TGA 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간과 동시에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되면서 증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GA 잔고뿐만 아니라 영래포 잔고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TGA 잔고와 영래포 잔고 수준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영래포 잔고를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쭉 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영래포 잔고 역시나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영래포 잔고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현재 이더리움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TGA 잔고는 이렇게 7월 중순부터 해서 현재까지 쭉 올라갔지만, 시장이 유동성을 흡수를 했지만 이 영래포 잔고에서 돈을 풀어주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TGA
잔고를 보셨을 때 약 8천억 달러 정도 금액이 현재 잔고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잔고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또 시장에 푸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돈을 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단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이런 악재들, 셧다운과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 시장의 자금들이 풀어진과 동시에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재무부에서 돈을 시중으로 유동성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기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재무부에서 나오는 하나의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현재 보시는 이 트레저리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 미국 재무부의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5년 4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분기에 5,900억 달러 정도를 차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려우실 겁니다. 자,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건 3분기입니다. 3분기입니다. 그리고 최종, 자, 클로징 밸런스라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맞춰놓을 금액이 8,500억 달러다. 쉽게 말을 해서 이제 현재 TJ 잔고 규모로 봤을 때는 8,500억 달러까지 이렇게 통장에 돈을 채워 넣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무부 잔고에서 나왔던 계획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자, 아까 이제 850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죠? 이제 8,500억 달러까지 채워 넣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8,500달러 보이시죠? 자, 그래서 8,500달러. 자, 여기는 제일 밑에는 어딜까요? 자, 바로 이제 12월까지 해서 얼마? 8,500억 달러를 채워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500억 달러를 지금 채워 놨는데 8,500억 달러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빼놓고 말씀드렸는데 이 5,900억 달러를 아까 차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흐름들이 나오게 되냐면 지금 이미 8,0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잔고를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12월 달에 이제 3분기 동안에 5,900억 달러를 차입을 한대요. 그러면 8,000억 달러에서 약 6,000억 달러를 차입을 하는 거니까 1조 4천억 달러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간에 보시게 되시면 12월 달에 8,500억 달러를 유지를 한대요. 근데 5,900억 달러를 차입을 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려갔다가, 자, 보시면 현재 8,000억 달러 정도 수준이지만 이 5,900억 달러를 차입을 해서 8,500억 달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5,900억 달러만큼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4월 달에 물량 풀고 돈 풀게 되면서 시장에 돈 유동성을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시장은 앞에 4월 달에 보여줬던 흐름들처럼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물량을 채워가는데 이제 5,900억 달러를 12월 안으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 자금을 채워 나간다라는 것은 이제 대략 1개월 정도 시간이 여러분들이 걸린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1개월, 자, 12월 말부터 1개월 정도면 12월 1일부터 자, 그 11월, 12월까지 해서 그 전에 물량을 돈을 푼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2월 전에 11월 달부터 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그 전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 밸리데이터 큐라고 해서 이제 밸리데이터들의 언스테이킹 물량이에요. 이 언스테이킹 물량이 언제 급등을 했었냐면 9월 9일 날 61만 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9월 12일 날 266만 개입니다. 그러면 대략 200만 개 정도 되는 물량이 이때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9월 12일 날 바로 풀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46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9월 1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9월 1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6일이 걸린 거니까 이때면 10월 27일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10월 27일 정도에 200만 개 정도의 물량이 풀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만약에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날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부터 2주간의 셧다운도 끝나게 되고 무역 협상이 자연스럽게 끝난다고 한다면 시장이 바로바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이 200만 개 정도 되는 물량이 27일에 푼다라는 건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 물량들이 빠져나간다면 이더리움의 하락을 유발시키겠지만 이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물량을 바로 빼지는 않을 거예요. 이전에 70만 개, 90만 개, 100만 개 이상 물량 쌓였을 때 기억나시나요? 7월 달에? 이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지금 너무나도 높이 올라서 티가 안 나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이제 시장에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와줬지만 이제 하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27일, 28일부터 해서 이 물량들이 시장으로 바로 나오긴 어렵고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이 고래들은요, 물량을 대놓고 던지지는 않아요. 시장을 급락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인데,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제가 이전에 저희 코인아빠의 인사이트 사이트 있죠? 저희 사이트 주소, 제 채널의 주소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통해서 고래 보는 방법들을 다 올려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2019년도부터 보던 고래가 비트파이넥스 고래인데, 2019년도부터 왔으면 저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장 높은 고래의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과거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을 보셨을 때 이때 당시만 보시더라도 거의 신고가 영역에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은 물량을 매집해 나갔고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서 물량을 털어내고 비트코인이 하락함에 따라서 물량을 또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또 털어내는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개인들의 물량들도 이 사이 안에 이렇게 포함되면서 매수세가 붙어가면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래들 역시나 한 번에 그 물량들을 정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 아시죠? 그 사이 안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조금씩 던져갑니다. 그래서 보통 고래들의 흐름들은 개인들이 매도하는 순간에 모아가고 개인들이 들어온 순간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역시나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현재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이더리움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도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보는 방법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들의 흐름들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이더리움이 2024년도 5월 달에 ETF, 현물 ETF 승인 이슈 때문에 크게 급등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물량을 또 모아가고 물량을 모두 털어내니까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더리움이 쭉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 물량을 또 모아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물량 다 털어내니까 2024년도 말에 12월 달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물량을 모아가고 있죠. 그죠? 지금 역시나 물량을 다 털었나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고래들도 분할 매수를 한다. 두 번째로 이렇게 물량을 털어낼 때는 상승할 때 물량을 보통 많이 털어낸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 자, 언스테이킹 물량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마지막 상승장 때 이 물량을 털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 물량이 시장가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뒤흔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밸리데이터에 대한 물량들을 다 확인을 했었고 과거에 물량을 나왔을 때도 상승을 할 때 물량을 털어냈지 하락을 할 때 물량을 털어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말 정도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 안에서도 대부분 이런 차트를 다 지녔고 알트코인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아이오텍스, 코스모스, 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0에 수렴한 상태였습니다. 0이었습니다. 0. 90% 넘게 다 급락을 보여줬었습니다. 수위도 마찬가지로 0.6달러까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3.5달러 구간에서 이것도 에이다도 0.8달러에서 0.28달러 정도까지 대부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안에서 선물들의 롱 포지션 청산이 대량으로 발생이 되었었고 이 안에서 선물 시장 안에서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리셋 상태입니다.
리셋 상태라는 것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재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반등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도 다시 조금씩은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래들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시면 여전히 물량들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 고래들은 이 1000만 개에서 이렇게 사이를 들고 있는 이 지갑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 뭐 A부터 Z까지 있는 지갑들의 모든 코인을 합산한 총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략 한 7,100만 개 정도를 이 고래들이 들고 있는데, 이 고래들 역시나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더리움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1년짜리 지표인데, 이 결국에는 현재 이더리움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결정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수 자리를 볼 때 이 지표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수평선 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면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 2600달러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서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거의 지표에 맞닿는 구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자, 링크 하나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